네, 세월호 침몰 사고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김웅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나온 의혹 가운데 하나가 해군의 정예 잠수 요원들의 잠수를 초기 구조 작업 때요. 해경이 막았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취재하는 입장에서 참 더딘 수색 작업 때문에 취재진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속은 이제 타들어가만 가는데 네. 현장에서는 참 어이없고 가족들의 화만 돋우는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진 의원이 먼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 의원이 뭐를 물어봤냐 하면 사고 당시에 해군의 탐색 구조 인력 투입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SSU 해난구조대와 UDT 최초 잠수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답변을 보면 해군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경이 막아서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픽은 애초에 16일 날 해군이 처음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이드라인, 잠수사들이 선체 수색을 위해서 잡고 들어가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하잠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군이 처음 설치했다. 그런데 그 군이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해경팀이 입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일 상황입니다. 좀 전에는 이 사고 당일인 16일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17일 상황인데 지금 저희 그래픽 나가는 거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이 보내온 그 답변서 내용 그대로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민간업체 가로 열고 언딘 이 민간업체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그리고 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은 최정예 요원인 UDT 그리고 SSU를 투입하고 싶었는데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해경이 막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간업체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 끊임없이 왜 이렇게 수색 작업이 더디냐, 왜 이렇게 잠수사들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사고 초반부터 해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고 해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해경이 이제 조금 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어떤 적극적인 해명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적절한 해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계속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는데 3, 4분 남짓 이어졌고요. 기자회견은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도 한 3개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내용은 저희는 당연히 이런 해군과 해경의 이런 불협화음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사실 구체적인 해명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사고 예방과 최근 구조 작업 그리고 수색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각종 지적 사항들,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이 철저히 명명백백히 밝히게 될 것이다. 사실 기자회견 내용은 이게 전부였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해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적극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해경청장으로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용을 공식 사과한 게 이게 처음 아닙니까? 네, 공식 사과한 건 처음인데 지금 가족들 반응이나 지금 현지 취재진들 이 반응을 보면 사과 시점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과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고 예.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네.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경이 해군의 잠수를 제지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해군 측이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예. 오늘 진성준 의원한테 전달된 이 자료가 이제 국방부에서 이 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입장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또 해군이 해명 자료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군 내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고 네. 해경과 해군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각종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네. 좀 하나하나 짚어볼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그 도면을 갖고 수색구조 네. 작업을 벌였다라는 게 YTN 취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제도 이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고 오늘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잠수사들이 물속 상황을 내려가 보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야 확보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잠수하기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구조도를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어 보면서 구조를 완벽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이미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타고 내려가서 수색 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수색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수색이 완료된 곳에서는 X표를 치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구조와 실제 구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 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동수사본부,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건 이 도면과 다르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사 측이 도면대로 증축 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이후에 불법 개조를 했던지 예. 아니면 아예 도면과 다른 모습으로 증축을 했던지 이 두 가지 가능성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수사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예. 지금 이 불법 증축 그리고 불법 개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휴가 중이었던 선장이죠. 이 신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복원력이 안 좋았다. 원래 안 좋았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 쪽 임원진한테는 물론이고 물류팀 쪽에도 절대 화물을 많이 실어서는 안 되고 싫더라도 확실하게 결박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은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과적도 있었고 고박 작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물류팀 관계자, 물류팀장과 직원 그 두 명을 그래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도면과 또 다르다면 이제 선체 구조나 뭐 학생들의 배치 상황을 좀 잘 알고 있는 그 생존한 승무원한테 좀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생존 구조자가 좀 승무원한테 그 자문을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거를 구조 당국이 무시했다. 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소식이 이 언론 보도 이전에 이미 예. 실종자 가족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이미 구조된 선원들,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을 수색 현장에 참여를 시켜서 예. 정확한 구조를 알려주는 게 효율적인 수색 방법이다. 예.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호를 가장 잘 아는 승무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네네. 그리고 잠수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봤더니 도면과 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럼 빨리 바로 잡아야죠. 7개 객실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8개 객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자들이 5층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설계 도면을 보면 5층은 조타실과 VIP실, 2인실 이 정도 있는 네. 곳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격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 문이 있고 당연히 네. 잠수선들도 그 도면이 언제 혼란스러울 도면인가 수밖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도면이 이게 최근 도면이라면 불법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이 도면을 현장에는 도면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청해진 해운 쪽에서 받은 도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선박의 증축, 개조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예. 지금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한국 성급에서 받은 이 도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청해진 해운 쪽이 도면대로 증축을 해놓고 이후에 한국 성급 모르게 검사 당국 모르게 개조를 했던지 아니면 아예 도면과 다르게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던지 예. 이 2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월호가 불법 개조된 것이라면 네. 이게 이제 배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해드렸지만 이 여객선 자체가 복원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원래 여객선은 증개축, 개조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선박입니다. 여객선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이 수색 예. 작업도 어려울 지경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의혹과 함께 또 오늘 또 의혹 제기된 것 가운데요. 네. 그 당초에 그 처음 구조 작업이 시작됐을 때요. 해경 측에서는 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수중 시야 확보가 거의 20cm에서 30cm밖에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구조 작업을 했었던 이 언딘 측에서는 한 1m 가까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지난 19일이었습니다. 19일에 최상환 해경 차장이 예. 이 브리핑을 하면서 가족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색 작업이 더디냐? 이런 질문에 지금 현장 그 물밑 상황이 가시거리가 10m에서 10cm에서 20cm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딘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 언딘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이런 의혹 보도들에 대한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그때 그 당시 가시거리가 1m 정도 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cm에서 20cm라고 했는데 최대 20cm라고 봐도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아직, 해경이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이런 예. 의혹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수색 작업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구조 작업 시작될 때부터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혹들 제대로 설명해달라. 그렇습니다. 오늘 김석균 청장이 기자회견 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각종 네. 의혹들에 대해서 빨리 정확한 해명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 답변은 좀 면피성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비판이 지금 현장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이라면 적어도 종이에 써가지고 나온 이 부분을 읽는 시간 외에 예. 기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충분히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현장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묵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